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산모가 병원을 못 찾아서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전 시간에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 등 학생이 다치면 교사 책임으로 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가 혹은 그 병원이 독박을 쓰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판사, 변호사,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AI가 영상을 더 잘 보지만 영상의학과 의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옛날부터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실제로 진짜 마녀였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가설이 있죠. 아니면은 보기 싫은 사람을 그냥 마녀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씌워서 사회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응급실에서 산모를 받지 않았다. 대전, 세종, 중북, 전부 전화를 해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기보다 인큐베이터가 없다라든지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헬기를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태아가 숨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산부인과 당직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좀 연구가 된 게 있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밤이나 주말에 아프면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하지 않죠. 그럼 당연히 의사도 사람이니까 주말이나 밤에 일을 하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공백을 그나마 신라 같은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당직의, 당직 간호사 이런 당직 의료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을 샌다는 게 사실은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방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 대단하신 거죠. 교대 근무를 계속 하니까 이제 몸이 남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씌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청 커봐야 그냥 직위 해제 정도인 것 같은데 몇 억, 7억, 15억 이렇게 배상을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사가 실형을 받는 것도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억씩 배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쨌든 지금 21세기에도 마녀 사냥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개개인이 중요하게 원래 다니던 병원 근처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산모가 이제 뭔가 중태에 빠졌는데 주변 병원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는 곳이 대구가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얼굴 보고 싶으셨는지 대구로 오라고 했던 것이었죠. 되도록이면 원래 본인이 다니던 병원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산모를 받지 않았느냐?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환자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휴일날 요양병원 당직을 섰었는데요. 보통 이제 요양병원 당직이라고 하면 이제 휴일에는 24시간 당직을 서는데 근데 환자가 200명 정도 있었어요. 200병상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교대를 하자마자 이제 콜이 왔던 거였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환자의 히스토리도 모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히스토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에 붙어 있던 가족 혹은 계속 케어를 했던 간병인, 간호사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갑자기 당일날 투입된 저가 그것도 9시에 교대를 하자마자 막 콜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신청했을 때 하루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독박을 쓸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당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휴일에 쉬고 싶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싶지 누가 당직을 서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냐면
청주에 있던 이 부분도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 병원에서 다 본인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병원이 이렇게 된 데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괜히 받느니 그냥 받지 말자. 가 디폴트가 돼버린 거죠. 마치 지난 영상에서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고가 나서 교사가 책임을 지느니, 학교가 책임을 지느니 아예 소풍을 보내지 말자. 운동회를 하지 말자.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옳다 그르다 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죠.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내놓지 못하는 해답을 어떻게 제 개인이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절대 능사가 아니고, 돈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게 사기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 또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월급을 천정부지로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당직의 월급도 막 천정부지로 올려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의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는 말되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스턴트맨을 통해서 재현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에게, 거의 초등학생들에게 트라우마에 가까운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죠.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조심해야겠구나. 항상 길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중도덕이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일본에서는 또 차가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랑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좀 산모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임신을 한 상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본인이 다니던 병원 근처에 항상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의료진이나 교사들에게 책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산모가 위험하다, 산모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의료진들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이제 언론의 세태가 있죠. 근데 교사들은 여자가 많죠. 여초 직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산모가 왜 본인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떠나게 됐는지, 이제 그에 대한 히스토리는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문점이긴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적어주질 않죠. 왜냐면 그러면은 산모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앞뒤 다 잘라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도 잘못 걸리면 이제 빚이 이제 10억씩 생기죠. 그 서울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진오비 산부인과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를 엄청 먹었는데, 나이를 엄청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빚이 지금 6억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도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저 산모나 태아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때 결국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또 국민적 감정으로는 그런 것이 뭐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사도 결국에는 국민 감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정치인, 판사 뭐 이런 분들이 괜히 그러한 판결을 내리거나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국민들의 관점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이제 판결을 내고 정책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저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면 좋아요가 많은 영상이 있고 싫어요가 많은 영상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럼 저도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음성 피드백으로 인해서 싫어요를 받으면 그 영상을 피하게 되고, 좋은 영상을 받으면 또 그 영상을 찍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